회계정보 시스템 6주차 3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수업 때 마지막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 부속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 계산사학계표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셨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돼요.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마찬가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더라. 그럼 이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 해당 거래가 발생한다면 일반 전표 입력이나 혹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해당 거래를 입력을 하시고요. 반드시 적요번호에 6번을 걸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적요번호 6번 안 걸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 있죠.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를 내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실 거면 적요번호에 6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실 거라면 반드시 적요번호에 6번 의제매입 세액 원재료 차감으로 걸어주시게 되면 입력된 자료가 반영되어서 자동으로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거래 보도록 할까요? 교재 400페이지 볼게요. 400페이지. 자,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때 식당을 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게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식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당만 되지는 않아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기준이 과세사업자가, 그죠?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받아서 공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게 음식점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여기 제조업에 관련돼서 나왔어요. 통조림, 제조업. 그래서 통조림 제조업의 원재료가 이게 농축수 임산물이 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원재료 구입하고 뭐 수취했어요? 계산서 발급받았어요.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있다, 그죠? 그럼 이 증빙 어디에 입력해야 됩니까? 매매추 전표 입력에다 입력하셔야 되겠죠? 공급시기 한번 볼까요? 공급시기 작성일자 보셔야 됩니다. 9월 11일 날 공급했네요. 공급가액은 350만원. 자,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얘기는 면세되는 재화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없겠죠. 그죠? 자, 입력하러 갈게요. 매매추 전표 입력 갑니다. 가셔서 월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날짜 비우고요. 자, 날짜 입력하도록 할게요. 11일. 자, 부가세 이형은 원재료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코드 찾으셔야 되죠. 자, 증빙은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53번 면세. 자, 품명은 꽁치 구입했다, 그죠? 꽁치 수량 넣어줄까요? 계산서에 수량 있으면 수량 같이 넣어주세요. 수량 500개, 단가 7,000원. 그럼 공급가액 자동으로 작성이 되죠. 공급가액 자동으로 작성되고, 부가세 유형이 면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자, 증빙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공급자 볼까요? 증빙 발행했는 공급자 평화수협. 발음도 안 되네요. 평화수협. 자, 내가 받았는 계산서 전자인지 확인할까요? 전자계산서 수취했네요. 전자세금에 전자입력 입력합니다. 자, 분계 유형은 대가 보셔야 되죠. 대가 받더니 현금으로 받았네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현금 줬어요. 그럼 분계 유형 1번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자, 여기 이제 적여보셔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자, 저는 지금 통조림 제조업이에요. 이 말은 가세사업자라는 얘기죠. 그죠? 통조림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 그럼 내가 판매하는 통조림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겠죠. 따라서 나는 과세 사업자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원재료는 뭐예요? 꽁치. 꽁치는 수산물에 해당하죠. 수산물. 그리고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얘기는 내가 매입했는 원재료는 면세재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면세되는 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해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격증빙, 계산서다, 그죠? 적격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무슨 대상이 된다?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그죠? 그럴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 세액공제 보이시죠?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얘를 자동으로 작성하시려면 적요번호에 6번 걸어줘야 된다 그랬다, 그죠? 요거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자동으로 작성하려면 걸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 적요 코드에 6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부가. 이 부가는 뭐냐면 부가가치세에 반영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란 말 뜻은 뭐냐면 얘 지금 매입세가 없잖아요. 부가가치세 매입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는데 지금 매입세액을 만들어서 공제해 줄 거잖아.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그 부가가치세 대급금만큼 원재료라는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가지를 다 공제받을 수는 없죠. 그죠? 세금도 공제받고 자산은 자산대로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공제받는 대신에 자산의 취득 원가를 차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래 볼까요? 두 번째 거래.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요.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공급 시기 볼까요? 9월 12일이고요. 공급가액은 100만원 맞죠? 100만원입니다. 입력할게요. 자, 날짜 9월 12일.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에요.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매입. 자, 증빙이 카드로 결제하고 지금 카드 매출전표 받았다, 그죠? 카드 매출전표. 따라서 카면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지금 보면 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입했는 거 정어리, 수산물, 면세되는 재화다, 그죠? 따라서 카면 선택하셔야 되죠. 카면. 그리고 내가 결제했는 신용카드가 어떤 건지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BC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죠. BC카드. 확인. 자, 수량은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공급가액 100만원. 자, 이 카드 매출전표 누가 발행했습니까? 가맹점 보시면 됩니다. 강남마트가 발행했네요. 거래처 강남마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받았는 증빙이 카드 매출전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죠. 건너뛸게요. 자, 분계 유형은 전체 카드로 결제했다, 그죠? 카드로 결제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원재료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원재료 구입하고 외상했다는 얘기죠. 그죠? 카드로 결제했던 뭘 했던 원재료 구입하고 구입했는 시점에 현금 주지 않으면 다 외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했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따라서 분계 유형은 2번 쓰셔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때. 분계 유형 2번.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맞고요.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때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가 강남마트가 아니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나는 카드사에다가 대금을 결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처가 BC카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BC카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셔야 되죠.
자, 우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되는 통조림이라는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의 원재료는 정어리라는 수산물, 면세되는 수산물 원재료를 매입해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적격증빙을 수취했죠. 그럼 무슨 대상이 된다?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조교에다가 원재료라는 자산 조교에다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산. 요 자산을 차감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거기 때문에 요 자산에다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저격코드 6번 걸어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자동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거래 갈게요. 자, 세 번째. 자,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래요. 어민으로부터 구매하고요. 계약서 작성했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론 설명할 때요. 우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요거죠. 세 번째 조건.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 중에 세 번째 조건이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용 수준. 요거를 적격증빙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취했다 할지라도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거 예외 조건이 있어요. 예외 조건. 자, 그 예외 조건이 뭐냐면 이 과세사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요 과세사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을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구매했는 경우, 그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거래명세서라든지 계약서도 허용해줍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과세사업자 중에 식당은 허용 안 돼요. 과세사업자 중에 식당이 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과세사업자가 대부분 음식점업이라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는 과세사업자 중에 제조업이 드물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자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직거래로 원재료를 매입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농어민, 이 사람들 개인이잖아요. 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받았는 증빙, 뭐 거래명세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혹은 뭐 입금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입금표는 개인도 발행할 수 있어요. 입금표 등 이러한 증빙을 발행하게 되면 그거는 허용해 줍니다. 이게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따라서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그죠? 제조업이고 어민에게 직접 구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키려면 매매주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상단 부분에. 이 상단부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 거래 날짜, 납품일자죠. 요게 공급 시기. 9월 13일이네요. 자, 공급량은 90상자예요. 요게 수량입니다, 수량. 그 다음에 금액은 180만원. 자, 날짜 입력할게요. 날짜 13일. 근데 지금 내가 받았는 게 계약서예요. 그죠? 그럼 계약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하는 적격증빙은 아니죠. 따라서 매입 코드 중에서 여기 면건이라고 있어요. 60번에. 면세건별이란 뜻입니다. 면세건별. 그래서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60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건. 품명은 고등어고요. 수량은 90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80만원이고요. 자, 이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죠. 박어부.
거래처는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계약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과 관련 없고요. 자, 대가는 볼까요?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 이 말은 공급 시기에 현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얘기죠. 공급 시기에 현금 안 주면 외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원재료 매입하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써야 되겠네요. 따라서 분계 유형 2번 외상 매입금. 자,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 원재료 구입했는 건에 대해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차변의 원재료 계정 과목에 적요 6번 코드 걸어주셔야 되죠. 그래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그죠? 이렇게. 자, 입력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부속 서류 작성하러 가볼까요? 자, 회계 메뉴에 부와 같이 정원해 보시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부와 같이 신고 시에 첨부해서 신고를 하셔야지만 공제가 되더라는 거. 그죠?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갑니다. 가셔서 보시면 관리용 있고 신고용 탭이 있는데 우리 관리용 탭만 작성하시면 신고용 탭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자, 기간은 과세기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공급 시기가 9월이었다, 그죠? 따라서 과세기간은 2기 예정이 되겠네요. 7월부터 9월까지 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땡겨옵니다. 이거 어떻게 땡겨오는 거? 여러분들이 매매주 전표 입력할 때 여기 면세, 유형에 매입 코드이면서 뒤에 면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면이라고 글씨가 들어가 있고, 면이라고 글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적요 코드 6번이라고 걸려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자동으로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이거 그냥 다 손으로 칠래요. 그런 거 같으면 매매주 전표 입력할 때 적요 코드 6번 안 거셔도 돼요. 이 적요 코드 6번을 안 걸었다고 해서 뭐 감점이 되거나 뭐 점수를 못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 6번 안 거셔도 돼요. 다만 이 코드를 매매주 전표 입력할 때 적요 코드 6번을 안 거셨다면 반드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에 여기에 내용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매매주 전표 입력할 때 적요 유형을 걸지 않으시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아요. 여기 아무것도 데이터가 안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불러왔는 데이터도요, 우리가 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에 수량이 반드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량. 그래서 우리 그 거래 증빙을 보시고 수량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강남마트 거래했는 거 한번 볼까요? 강남마트 거래했는 거 보면 여기 상단에 50상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죠? 요거. 매매주 전표 입력할 때 수량하고 단가는 사실 이거는 누락하셔도 시험 치실 때 감점 요인이 아니에요. 실무에서도 사실 이거를 잘 입력 안 하기도 해요. 좀 뭐 귀찮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번거롭죠. 그래서 입력을 잘 안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이 수량이. 그래서 매매주 전표 입력에 입력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상자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제율이 있다, 그죠? 자, 이 공제율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업자가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참고하고 우리가 교재를 참고해서 공제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400페이지 봅니다. 교재 40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ICAN이라고 해서 제자가 빠졌네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해서 율이 있어요. 공제율. 자,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매입 세액이 없는데 의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의제 매입 세액은 계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계산식은
내가 구입했는 면세 농산물의 가액, 공급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곱하기 일정한 공제율이에요. 이 공제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 기본적으로 음식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음식점을 기준으로 암기할게요. 음식점 중에 개인 음식점이 있고 법인 음식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개인 음식점. 개인 음식점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개인 음식점이 공제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 법인이다. 그러면 106분의 6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이다. 그것도 심지어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다. 혹은 그냥 개인 사업자다. 개인 제조업이다. 그런 경우 104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102분의 2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먼저 외우세요. 음식점 중에 개인은 108분의 8, 음식점 중에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제조업인데 중소기업이다. 혹은 개인사업자다. 음식점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다. 그 다음에 또는 제조업인데 중소기업이다. 그럼 104분의 4. 나머지는 102분의 2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도 이거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제하는데 한도가 있어요. 특히 법인사업자. 그죠? 요 한도가 공급가액, 과세표준이죠. 공급가액의 40% 곱하기 공제율만큼이에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회사는 뭐하는 회사? 제조업이에요. 그죠? 우리 회사는 제조하는 회사고요.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면 104분의 4네요. 그럼 공제율 104분의 4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104분의 4 세팅되어 있다면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러면 의제매입세액 얼마 받을 수 있대요? 38,461원. 이거를 매입세액으로 포화 공제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강남마트에서 매입했는 거. 그럼 과거부 볼까요? 과거부에서 매입했는 거. 구분해 보시면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했는 거 맞죠? 과거부 개인이니까. 고등어 구입했고요. 수량 90상자 구입했어요. 역시 우리 회사 3일전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제율은 104분의 4.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는 요 180만원 중에 104분의 4만큼 매입세액으로 포화 공제받을 수 있대요. 그 금액이 69,230원. 평화수협, 발음이 어렵네요. 평화수협에서 매입했는 거 350만원. 요 매입가액. 요게 과표죠, 과표, 공급가액. 그죠? 요 350만원 중에 104분의 4만큼 매입세액으로 이제해서 매입세액으로 포화 공제받을 수 있대요. 134,615. 그죠? 요 총금액이 우리가 이번 과세기간에, 즉 다시 얘기하면 2기 예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그럼 이제 신고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반영이 되는지. 자, 부가치세 신고서 가봅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셔야 되죠.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방금 의제 매입 입력했어요. 매입 자료. 그럼 매입세액에서 보셔야 되죠. 매입세. 그 중에서 봤더니 세금 계산서 수취했냐? 아니면 나머지냐? 그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봅니다. 요 중에서 세액 있죠? 세액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상세하게 나와요. 그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43번 의제 매입세액 보이시죠?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총 매입가액은 630만원에 해당하고 총 의제해서 만들어진 매입세액은 242만 2,306원 요만큼 공제되더란 말입니다. 그죠? 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고 싶으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봐야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작성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작성 서식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 요거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 수취했는 게 있고
신용카드 수취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령명세서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계산서도 수취했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첨부서식 들어가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도 첨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재에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399페이지) 399페이지 보시면 의제매입 세액공제 실무 프로세스 하단에 보시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 입력하든 매매주 전표 입력하든, 그죠? 거래처 코드하고 수량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수량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 있죠. 나머지는 제가 설명했는 거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자,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안 돼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매입세액공제 안 돼요. 그래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이제 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그 제조업자밖에 안 돼요. 구매계약서 등을 수취해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다면 구매계약서나 뭐 거래명세서나 혹은 입금표 이런 것들을 제출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단 음식점 업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제조업자이거나 아니면 일반 업종 만 가능하더라. 참고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체크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자의 부가치세 신고. 요거 이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차시에 요거 실무 거래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도요. 의제매입 세액공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에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자,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을 수입하거나 이거를 판매하거나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 이거 다 무슨 거래예요?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 과세거래. 이거 과세사업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혹은 간이가세자, 이 사람도 뭐예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면세사업자이거나, 혹은 아예 사업자가 아니거나. 그죠?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주고 증빙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 수도 없지만, 그죠? 혹은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줬다 할지라도 영수증밖에 발행을 못하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원재료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난 매입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판매했는 재활용에 대해서 매출세액은 발생하는데 매입세액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매입세액이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럼 세부담이 커지니 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게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러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랑 같은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다면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를 입력할 때 적요번호가 7번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동으로 반영돼서 자동 작성되더라. 자, 요거 이론 숙지하셔서 다음 차시에 실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